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9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광명 선발급 경주 정동호가 좀 무리하게 긴 거리 나서다가 이범석에게 젖히기 당했고 최근식까지 추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25배라는 배당이 중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동호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일요 경주만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동호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명 선발급 1경주하고 2경주, 3경주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1경주는 3파전 양상, 2경주는 오성균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장염 걸린 최대영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노성현도 최근식과 홈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만섭에게 또 역전 허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경주, 2경주, 3경주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결승 경주 같은 경우는 27기 동기생인 김성구와 정민석, 특히 김성구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혜건과도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정받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경주, 2경주, 3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득점은 오정석이 큰 수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봐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번 회차만큼은 다리 상태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오정석이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 물론 임재춘의 선행이라든지 정동환을 몰고 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정석보다는 임재춘이 그래도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습 나설 수 있는 정동환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오성균 전일 마크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역전을 허용하다 보니까 오성균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오성균을 넘어섰었던 김덕찬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대 변수가 1번 최대형인 것 같습니다. 연일틀 다리 상태가 무거웠었죠. 제가 이번 회차 상담 결과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형이죠. 1월 10일 날 장염 걸려서 바로 출전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최대형도 다소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노성현하고 최근식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만섭이 노성현과 최근식의 뒤를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추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성현이 그 정도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식을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노성현 짧은 추입 가능한 만큼 노성현과 최근식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4경주 금요 경주 때는 시속이 안 났음에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서둘러서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시속도 안 나고 역전까지 당하면서 결승 못 간 정동호,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동호, 금일만큼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명이 파업인 것 같은데 달아나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이 누구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5경주는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선구, 시속감 쪽이면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동기생인 정민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졸업순위는 정민석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속은 김성구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김성구와 정민석의 동반 입상, 정혜권이 김성구 따라 나서게 된다면 정혜권까지 착수권 진입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오정석이 득점에선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정석 직전처럼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자리도 빼앗지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경주전 펼쳐 나갔었던 오정석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정석 앞으로 아무도 안 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오정석의 초조부담을 덜어줄 선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리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오정석보다는 그래도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임지춘이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 정동환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전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머리냐, 누가 먼저 때리고 활용해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임지춘의 선전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얼마든지 직선에서 추입은 차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4번, 3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정도만 봐서는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임지춘도 선행 나서려고 하는데 오정석 달고 쏘면 오정석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임지춘도 오정석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승부 타이밍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부담 없이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정동환에 의해서 임지춘이 잡히고 오정석이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동환이 때렸는데 임지춘하고 오정석, 임지춘이 4번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못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임병창도 기습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정동환이 임병창을 활에 나간다면 충분히 정동환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4번이 신경제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정동환 2착이 아닌 머리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3하고 7-4죠. 7-3하고 7-4까지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4번이 나란히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정석도 정동환 믿고 임지춘을 뒤다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임지춘이 버텨내든 오정석이 추입해 나가든 복승은 기본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임지춘이 조금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오정석의 다리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3번과 4번 동반 입상 쌍복 승부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하고 3번이 가능하죠. 7번하고 4번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오성균 전일 참 답답했습니다. 마크 됐는데 쫓아를 갔어요. 근데 차가 벌려졌죠. 결국 직선에서 김덕찬에게 잡혔습니다. 오성균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실력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과연 최대용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대용하고 유지엄만 청평팀이죠.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 김덕찬, 오성균, 이승조, 홍석헌, 박태원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5번하고 5명 대 파업이죠. 2명이 비파업인데 문제는 최대용 이번 회차 출전 선수 상당 결과 꼭 최대용 거 확인해 보라 말씀드렸었는데 1월 20일 날 장염에 걸렸습니다. 장염 걸리고 나서 완벽하게 몸을 만들고 이번 회차 출전하진 못한 것 같아요. 연이틀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직전하고는 180도 달라진 최대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때리기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성균이 좀 전일 부진 안에 나가기 위해서 직선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덕찬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성균도 뭐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용이 철저하게 승리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뭐 직전에 차 박종욱이 연이틀 바닥을 찍었습니다. 죽을 썼어요. 한데 일요일 때는 또 마크 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대용이 타이밍 잡고 때려주면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성균 입장에서는 최대용을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속감만 좋다면 12초단 초중반만 나와도 오성균은 직선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1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김덕찬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4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직히 전일 봐서는 뭐 오성균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시속이 빠르다 보니까 뭐 오성균이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면 연이틀 죽 썼던 최대용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성균을 상대로 좀 펄펄 날아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자리 선정 과정에서는 1번하고 3번이 1번하고 3번 청평팀 선수들이 파업 선수들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업 선수들 중에서 때릴 만한 선수가 박태욱밖에 없죠. 박태욱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용이 선행 나서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최대용의 유지원 청평팀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연이틀 바닥 찍었고 죽 썼기 때문에 배당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뒤늦게 김덕찬 날라오면 1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3하고 1, 2입니다. 죽 썼기 때문에
선행 나서는 나가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측 타임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1, 3, 1, 2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연이틀 나름 선전팔전 나갔었던 오성균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3, 4코너 짧은 저측이나 직선 추입발 정도는 크게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덕찬과의 협공이 아무래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노성현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점수도 좀 점점점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성현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노성현 직접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건식이 힘을 쓰고 노성현이 막혀 나갑니다. 노성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12개 동기생이 김만섭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건식이 얼마만큼 선행력을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노성균이 짧게 가져가느냐 크게 넘어서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최건식 나름 선행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성현이 안 넘어가면 직선에서 저측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김만섭 외에는 없습니다. 김만섭도 요즘 몸 상태가 무겁다는 점에서 최건식을 노성현이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성현이 분명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식이 노성현, 최근식, 김만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만섭이 노성현의 뒤나 최근식의 뒤를 마크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에서 직선 마크에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두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5번은 큰 배당이 아닙니다만 7번하고 5번을 노렸을 때는 의외로 좋은 배당, 괜찮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3호나 7호 차선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7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건식도 굳이 노성현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가면서까지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성현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인정하고 3번과 7번 쌍복 승부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싸운다면야 3호하고 7호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3번, 7번, 5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3번, 7번, 5번, 3번 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번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이종필이 김만섭을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3번, 5번, 2번이라든지 7번, 5번, 2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다면 3번, 5번, 7번 안에서 해담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연이틀 정동호가 힘을 썼어요. 금요경주 때는 희속이 안 나왔는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때리다 보니까 저측이 당하면서 결승을 못 갔습니다.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배당의 빌미 제공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동호,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무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속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정동호, 과연 금일 6명의 파업 선수들 상대로 과연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가 선행을 나서면 또다시 다리 시속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릴 만한 선수가 김기훈하고 김호병하고 이광민밖에 없는데, 이들 아무래도 때려봐야 12초 대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정동호 무난하게 완승과 될 가능성이 다 높을 것 같아요. 문제는 후착에서 누가 쫓아갈 것이냐, 누가 따라갈 것이냐 놓고 고민이 많이 되는 선수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서로 마크하겠다고, 서로 따라 나가겠다고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배당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발주도 위치가 괜찮은 김우병이 선행 후 버텨내거나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광민이 힘을 쓰죠.
1번이 넘어섭니다. 이광민 쫓아가고 나머지 다 줄 끊어지게 된다면 1번과 4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때릴 수 있는 1번, 2번 김우병이라든지 4번 이광민의 선전 가능성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병 쪽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하고 1, 4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동호가 연이틀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 점 때문에 금일도 6명과 싸우는 상황에서는 정동호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만약에 고전하게 된다면 이광민의 김우병입니다. 이광민의 한은철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위나 4, 5는 좀 정동호 또 빠지면 또 노려본다면 4위나 4, 5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후착을 찾아야 되는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중에서는 김우병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성구가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죠. 정민석은 27기 동기생입니다. 정혜곤하고 황종대는 또 비파업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래요. 반면 정성은, 곽훈신, 이범석은 파업 라인이죠. 4대3으로 싸우는데 27기 동기생들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성훈이 전일처럼 경주 펼쳐 나가기는 좀 쉽지만 않은, 이범석도 전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는데 경주 펼쳐 나가기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석이 졸업순위 5위예요. 김성구는 졸업순위 12위입니다. 중하위권에다가 상위권. 성적은 천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정민석은 특별승급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고, 김성구는 연승행진에 나가면서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시속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훈련 파트너가 정하늘이라고 딱하니 적어놨어요. 반면 정민석은 개인적으로 부친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졸업순위를 떠나서 시속적인 면은 김성구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 때리고 1번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1번이 주특기 선행약 발에 나가는 것처럼 정민석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27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서울이고 경북 개인이긴 합니다만 과거 또 금정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정민석은 또 비팝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고 있는 또 해병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6번의 27기 협공에 한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노련한 정혜권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강자입니다. 마크 나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민석이 앞선에서 때리거나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혜권이 초반부터 2번의 뒤를 밀착 막해 나가기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1번과 6번 27기 완승 쪽에 우선하실 때 1번, 2번 차선으로 1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2번과 6번 서로 좀 욕심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졸업순위는 정민석이 앞서고 있는데 김성구가 지금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민석도 김성구하고 좀 정면 대결 펼쳐 나가고, 김성구도 정민석만 의식한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혜권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혜권의 뒷자리는 정성원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2번의 뒷자리는 7번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2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 2번하고 3번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1번의 뒷자리는 2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7기 젊은 패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27기 완승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